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제가 지난 4월 정도에 2240에서 2270포인트 정도가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후로 그 다음에 별다른 시청자님들께 그렇게 좀 희망적인 시장이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지를 못해서 조금 내심 좀 그랬었는데, 자, 오늘은 그때랑 좀 틀리게 조금 희망적인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좀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뭐 시장 움직임이나 또 향후에 시장 전망들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 화면부터 좀 보고 넘어가시면요. 자, 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 26포인트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1.2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뭐 그다음에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보다는 조금 뭐 탄력 상승 탄력은 상당히 좀 둔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0.15% 정도 상승했는데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선물 쪽도 보게 되면 오늘 선물 쪽은 1.73% 정도나 상승했죠. 자, 코스피 지수가 1.28% 정도 상승했는데 이 대형주 200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 지수가 1.73% 정도가 올랐다. 그럼 요것만 딱 봐도 그쵸? 아, 오늘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 위주로 굉장히 강한 시장이었구나. 요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은 종목별로도 여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상승 종목이 401개 종목, 하락 종목이 417개.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566개 종목이 올라오고 62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것만 보시면 하락 종목이 좀 많았구나. 그래서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침에 출발할 때 시장을 보셨으면요. 자, 이 상승 종목이 불과 처음에 출발할 때는 150개 종목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200개 남짓한 종목만 상승했고 대부분이 하락 출발한 그런 하루였어요. 그런데 장중에 뭐 이걸 뒤집어냈다라는 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이 차익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780억 정도 나왔는데요. 비차익 쪽에서 5,400억이나 대규모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차익 쪽에서 프로그램 순매도 나오고 있는 거는 자, 지금 좀 있으면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되겠네요. 자, 그때 부담을 미리 조금 줄이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물하고 같이 연계돼서 거래가 되는 게 차익이죠. 비차익은 선물 없이 그냥 현물만 거래되는 게 비차익이고요. 자, 그래서 이 5,400억이라는 숫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숫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주요 아시아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쪽은 좀 빠졌죠. 0.92%.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하락 영향 그런 부분을 고스란히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죠. 자,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오늘 마이너스 0.3% 정도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이죠. 제가 아침에 이 원달러 환율이 한 3원 정도 떨어졌었어요. 3원 정도 떨어지고 있을 때, 야, 여기서 좀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떨어져 준다라면, 즉, 원화가 좀 더 강세로 가준다라면, 야, 이 시장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 부분이 좀 그대로 8원 80전, 이게 장중에는 10원까지도, 10원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너무 이렇게 크게 좀 원화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조금 반등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이 뭐 중요한 사인들이 지난주에 좀 나왔어요. 자, 지금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난주 후반서부터 시작해서 좀 상승 탄력이 꺾이기 시작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차트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장이었죠. 자, 우리 저 주말 휴일에 좀 미국 시장 이렇게 보고 다우가 뭐 300포인트 이상 급락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걱정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아침부터 어제 미국 시장 그렇게 금요일 날 급락을 했는데도 자, 이 오늘은 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뭐냐? 야간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난 그 야간 선물 시장, 미국 시장 쪽은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1% 이상 급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야간 선물 시장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봤다라면 오늘 시장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게 볼 수도 있었겠죠. 자,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의 영향이었죠.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락 출발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 요게 코스피 10분봉 차트인데요. 자, 장대 양선을 뽑아 올리면서 그러고 난 다음 플러스로 전환하더니 하루 종일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자, 이런 부분들은 또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코스피 시장, 선물 시장 이런 쪽에서 미리 보여준 부분도 있고요. 오늘 또 한 개가 조금 도와준 게 있었죠. 중국 쪽에서 나온 차이신 제조업 PMI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중국 쪽에서 그냥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30일 날 발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50을 하회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신 제조업 PMI는 뭐냐 하면 주로 중소기업들의 경기를 측정하는데 주로 쓰이는 그런 지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50.2로 전월하고 차이가 없었어요. 자, 이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격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는 없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더 힘을 이렇게 실어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인데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거래 대금이 나온 게 지난주 화요일 날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주 화요일인데요. 자, 여기서 어떤 게 나왔냐면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계속 하락할 때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았었죠. 자, 그랬었는데 이때 지난주 화요일 날 거래 대금을 8조 이상 거래를 시키면서 그나마 양선으로 좀 마감이 돼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좀 쉽게 깨지지 않을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 전망 부분은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고, 현재 상태에서는 자, 이게 상당히 좀 강한 그렇게 하방 경직성을 보인 후에 지금 상당히 강하게 좀 뽑아 올린 모습이라서 기술적으로도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22평선 이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이따가 마감 무렵에 그때 전망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약 8조 이상의 거래 대금. 자, 이 떨어지는 음선이 나는 과정에서 내일도 음선이 날 수 있겠죠. 오늘 좀 많이 달렸으니까. 음선이 난다고 하더라도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늘지 않으면 상당히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난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사이즈만 조금 틀릴 뿐인데 코스피 시장하고 그렇게 크게 많이 틀리게 움직인 건 없죠. 아침에 이들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좀 하락 출발했어요. 그러면서 거래소 시장 그쪽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막 땡겨 올리니까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자, 요거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한 모습이죠. 자, 지금 지수 자체가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이런 부분부터 먼저 끌고 가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코스피 시장보다 약하네. 그렇다고 코스닥 시장을 안 좋게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일봉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22평선 근처까지 거의 다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바닥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밖에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코스피 시장에 종속된 그런 쪽이에요.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이라고 그냥 빼놓고 못 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흔히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시대 변화에 맞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 위주로는 계속 지금도 5월 달에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이 많아요. 자, 앞으로도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수급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굉장히 좀 좋은 수급이 나왔죠. 자, 외국인들 지금 현재 오늘 2,9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3일 연속 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뭐 이 기관 쪽은 985억 정도를 팔았는데 이거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어느 쪽에서 팔았냐면 금융투자 쪽에서 팔았어요. 근데 이 금융투자가 한 4,393억 정도 순 매도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좀 짧게 단기로 매매를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수급은 외국인들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옆으로 쭉 이렇게 오시다 보면 오늘 연기금 쪽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수급이 나왔죠. 자, 그동안은 뭐 매수를 하더라도 이때 뭐 2,7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지만요. 자, 별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연기금 쪽에서 2,390억 매수, 외국인 쪽에서 2,939억 매수.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현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아니라 연기금입니다. 항상 바닥을 잡을 때를 보면 이 연기금 쪽에서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오곤 했어요. 그리고 이게 현물시장에서 연기금의 수급, 거기다가 오늘은 외국인들 수급까지 합쳐진 수급이죠. 또 조금 이따 보시게 되면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자, 현물시장에서 연기금, 현물시장에서 연기금,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이 두 주체가 같은 방향을 향했을 때는 특히 위쪽 방향 같은 경우는 한참 떨어졌다 반등 나오는 국면, 이런 국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뭐 한 26포인트 정도나 급등한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 좀 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은 개인들만 샀어요. 개인들만 한 363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 106억 정도를 팔았죠. 그런데 이들은 시장하고 별로 상관없이 어제는 또 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매수를 했고, 그래서 매수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종목별로 올라오니까 선별적으로 차익 실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관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 수급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시장 한번 볼게요. 자, 현물시장 쪽에서 연기금, 외국인, 매수가 쌍끌이로 들어왔죠. 자,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한 1,8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매수를 했었어요. 자, 뭐 한 2시 정도 그때쯤에 봤을 때는 이 외국인들이 한 5천억을 넘게 선물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냥 시장을 선물시장에서 땡겼다는 얘기죠. 자, 근데 뭐 종가 무렵에는 조금 좀 빠지긴 빠졌는데요. 자, 한 1,8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 게, 제가 이 선물 시세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선물 쪽이, 자, 여기에 미결제약정이라는 게 있죠. 이 미결제약정이 4,294계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신 쪽, 아까 이 투신 쪽에서 좀 매수가 종가에 받은 건 투신 쪽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 그 매도 물량들 5천억 정도 샀다가 나온 물량들, 이런 부분들도 미결제약정이 줄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신규로 아래로 되고 베팅을 한 게 아니라 매수를 해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청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도 생겼을 겁니다. 자, 선물시장 화면은 뭐 요 정도까지 보기로 하고요. 옵션 시장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옵션 쪽에서도 마찬가지 수급, 괜찮은 수급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쪽에서. 자, 콜옵션 43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금융투자는 콜옵션을 26억 정도를 순 매도를 했고요. 자, 풋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풋쪽 외국인들 한 54억 정도 순 매도했죠. 자, 풋쪽은 외국인들은 54억 정도 순 매도했고요. 자, 금융투자 한 8억 정도를 순 매수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좀 아랫방향으로 누적 포지션을 보면 아랫방향으로 강하게 배팅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양보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위쪽에 아까 콜옵션 콜 쪽 같은 경우는 매수였죠.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팅해 놨던 부분을 청산을 한 겁니다. 풋 쪽도 마찬가지예요. 풋 쪽도 마찬가지. 이쪽 풋옵션 쪽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오늘 풋옵션 쪽을 청산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도 상당히 좀 강하게 보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일까요? 현물 시장에서 많이 샀죠. 선물 시장에서도 많이 샀습니다. 장 마감 무렵에 일부 차익 실현은 나오긴 했지만요. 자, 옵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동안 아랫방향으로 강하게 이 포지션을 취해놨던 거를 청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방 포지션을 외국인들은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금융투자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하고는 조금 반대 포지션이에요. 콜 매도, 풋 매수. 야, 그럼 아래쪽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위쪽 방향으로 그동안 누적을 보시게 되면 강하게 배팅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 콜을 26억 정도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풋옵션 쪽을 한번 살펴보면 풋은 또 매수예요. 자, 8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요까지 보시고 요거를 누적 포지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포지션 보시게 되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 요거 콜옵션 쪽이죠. 콜옵션 쪽인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하게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취했었죠. 약 외국인들 131억 정도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오늘 88억 정도 순매도니까 결국은 콜옵션을 사면서 아랫방향 뭐 이런 부분들을 줄였다. 이런 거고요. 금융투자는 위쪽 방향으로 배팅을 많이 했었어요. 위쪽 방향으로 배팅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풋옵션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 쪽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풋옵션 외국인들 310억 정도 샀었죠. 그런데 이거를 오늘 풋을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죠. 256억 정도로 풋 매수 아래쪽 방향으로 강하게 취해놨던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금융투자는 마찬가지로 이 풋옵션 쪽에서도 조금 얕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 특이한 업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하한가를 두들겨 맞은 종목이 있죠. 자, 이 DIC라는 종목이 하한가를 맞았는데요. 왜 두들겨 맞았냐 하면 유상증자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저때 3월 달에 그 사업보고서 나올 때 그때 이 재무구조나 뭐 감사가 상당히 좀 깐깐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생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6월 달이 지나게 되면 반기보고서가 또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재무구조가 조금 안 좋은 회사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유상증자 나온 기업이 상당히 좀 많았었죠. 자, 요거를 한번 재무제표를 한 번만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현재 매출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줄고 있는 모습이죠. 매출액은 6,200억에서 5,800억으로 줄어들고 자, 영업이익 확 줄어들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이 330%예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특별하게 당장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런 부채 비율 높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가능성은 그런 위험성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시청자님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부채 비율이 100% 넘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우리 시장에는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어요. 그 뭐 부채 비율 뭐 한 1, 20%밖에 안 되고 돈을 버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부채 비율 높고 감익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기업을 매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볼 텐데 자, 요거는 NCN이라는 종목이죠.
요거 구넥센테크입니다.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그런 걸로 갖다 붙여서 굉장히 좀 크게 올랐던 종목인데요. 이 NCN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가 나는 기업이었어요. 자, 월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죠. 자, 2015년부터 시작해서 자, 뭐 이쁘게 들어올렸다가 이때가 뭐 한 3,000원대 정도 되죠. 4,000원대 정도 되는데 뭐 14,000원대까지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한번 크게 이렇게 해먹었던 종목이다라고 봐야죠.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꼭 그런 당부를 합니다.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주가 움직임들 꼭 좀 뜯어보시라고. 자, 이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뭐 한때는 대장 노릇하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퇴색이 되고 실적 부분들이 안 따라주고 그러면 주가 오르는 건 한계가 있고 나중에 이렇게 잘못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꼭 좀 살펴보세요. 이 NC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제표를 뭐 같이 열어보진 않고 그냥 말씀드릴 텐데요.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야, 이거 진짜 도저히 못 살 기업이에요. 뭐냐면 희망감은 잔뜩 주면서 주가 자체는 뭐 저때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좀 크게 올랐는데 그러고 난 다음 위에서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서 계속 몇 년째 한 2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매출액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계속 크게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이런 쪽 말고 좀 제대로 된 쪽에서 제대로 찾아서 조금 매수하는 구간도 상당히 좀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노력, 그런 노력만 기울이신다면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갖다 줄 겁니다. 반면에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뭐 그냥 뭐 누가 4차 산업혁명 관련주래 이렇게 쫓아가시면 이 NCN처럼 이렇게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텔레칩스인데 오늘 특징 종목으로 좀 갖고 왔는데요. 자,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섹터가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자,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한 매출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성장률이 가장 큰 거는 연평균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섹터는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7.7% 정도 그쯤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에다가 원래는 이쪽 현대 기아차에서 NXP 쪽에서 납품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뺏은 회사입니다. 그걸 뺏은 회사고, 자, 그래서 뭐 AVN이라 그러죠.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칩셋 세트를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오늘은 다른 재료로 좀 움직였어요. KT 쪽에서 올 가을에 초고화질 셋박스를 선보이는데 거기 이 텔레칩스가 만든 국산화 칩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칩. 자, 지금까지는 수입해서 썼는데 그거를 좀 채용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청자님들. 올랐을 때 쫓아가면 고생하십니다. 올랐을 때 쫓아가면 고생하시고 아마 이때쯤도 제가 어느 방송인가 출연을 해서 자, 누르는 국면, 그런 국면에서 잡아놓으시면 편안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자,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을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22평선이 강하게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 국면이라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게 20개 전이죠. 이게 20개 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그렇게 강한 이걸 그냥 바로 이렇게 뚫고 올라갈 그럴 만한 힘은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시장이 그렇게 급락만 하지 않으면 이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22평선 이거는 돌아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자, 이번 주만 잘 견딘다라면 본격적인 좀 강한 상승도 가능하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뭐 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외부적인 요인은 내일 저녁에 있을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셔야 돼요. 자, 거기서 파월 의장이 어떤 조금 긍정적인 금리 인하나 이런 긍정적인 뉘앙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준다라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더 원화가 좀 더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 수급들 이런 쪽을 또 자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밝은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뭐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하고요. 저는 이따가 야인 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